안녕하세요. 홍사범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금 토요일, 7월 24일 토요일, 아침 7시 49분인데, 이번 영상은 일단 관심 종목 뭐 그런 것도 다루겠지만, 그런 영상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초보들을 위한, 약간 아직 기준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일단 주식 초보자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주식 초보자, 초보 주식 투자자가 성공,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에요. 해야 할 것인데, 제가 좋은 영상을 계속 찾다가 지금 30분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말로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신의 투자 스타일, 즉 매매 스타일을 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단타꾼인지 아니면은 스윙 위주로 하는 직장인들이나 뭐 이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이 조금 스윙 위주로 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주식에는 큰 관심은 없는데 투자는 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뭐 많이들 하시는, 나는 그 뭐 근본적인 뭐 삼성전자만 대형주들만 이렇게 들고 갈 거야 하면서 진짜 장투.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뭐 빅히트 이런 거 물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재미를 보고 있죠.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런 기준만 있으면 가치 투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매매 스타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환경,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은 해야 될 게, 그러면 그에 맞는, 아까 얘기했지만 매매법, 그러니까 투자 방법, 매매법이라고 하면 투자 방법,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걸 공부해야지. 이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없이 그냥 좋아 보여서 샀어. 초보들이 제일 잘못하는 거, 초보들의 가장 큰 실수이자 독, 좋아 보인다. 그냥 뭐랄까, 물리는 경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나중에 와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맨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왜 샀냐, 매수 평단은 어떻게 되냐, 비중은 어떻게 되냐, 매수 이유는 뭐, 근거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냥요, 좋아 보여요. 그냥요, 이유 없어요. 좋아 보여요. 그냥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초보들이 들어오는 장은 불장이에요. 불장. 초보가 유입되는 시장, 불장, 즉 주가가 잘 오르는 장.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를 엄청 봐요. 재미를, 어떤 초보라도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재미를 많이 봅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처럼 막장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매매, 막 단타도 치고면서 막 그냥 별의별 짓 다 하는 그런 스타일 제외하고는 지 딴에 뭐 할 줄 안다는 식으로 막 꼴값도 하는 그런 부류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면 다 돈이 돼요. 근데 이제 초보다 보니까 성격에 따라 틀리게 처음부터 막 돈 많이 드신 분들은 대박 칠 수도 있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식에 좀 그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재능도 있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큰 돈을 넣게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불장이 끝나고 조정장 혹은 하락장, 이게 오면 초보들은
원래 주식은 항상 오르는 거야.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내릴 때 그 대응이라든지 그 전혀 방법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크게 물리고 장을 떠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물린 채로 그냥 남아 있죠. 뭐 삼성전자, 구만전자, 구만개미들 언제 가냐. 7만 깨지면 괜히 공포스러워하고. 근데 이제 고수들은 알죠. 7만이 깨지면 사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7만 깨지고 막 8만 다시 복구하고. 삼성전자는 원래 그런 주식이니까 원래 아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당장에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보자고요. 이게 아니 이때 상장 시초가 때 요때 역대급 IPO라면서 샀는데 사자마자 뭐 미친듯이 밀리잖아요. 고점 대비 이렇게 밀리잖아요. 좋다고 해서 샀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샀어요. 그럼 막 가요. 그 다음날 산 사람들은 완전히 뭐 망했죠. 이거 점상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까지 좋았어. 근데 다음날 또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샀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 이제 물리는 거죠. 대금도 막 역대급 터졌죠. 이게 1.6조나 터졌네. 1.6조나 터졌어요 이때가. 와 미쳤네. 이거를 뭐 다 잡아먹고 올라온 거니까. 자, 아무튼 여기 상장 시초가가 이 전고점이 89,000원이에요 89,000원. 근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초보자 행운은 딱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근데 뭐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 대비 40%대부터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딜라이 선생님 가르침에 의해서 40%, 뭐 여기 있네요. 여기 40%, 50%, 60%. 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왜 여기서부터 나오냐? 제가 뭐 약간 지표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여기 있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사서 그냥 쭉 모아오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이게 역사적인 저점이었잖아요. 지금 이 40% 구간이 역사적인 저점이잖아요. 지금 뭐 끝을 모르고 올라가냐. 그럼 여기서부터 또 사람 관심을 갖는다고요. 와 하면서. 근데 물린 사람은 그대로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해서 계속 여기 저항을 만들죠. 만들었다가 결국 돌파했는데, 그런 거 뭐 기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종목만 봐도 본인이 기준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데, 없으면 여기서 뭐 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가 밀렸는데, 지금 고점 대비 보면 저가가 58%가 51%? 몇 프로 밀린 거야? 51% 밀렸네요. 51%가 밀렸잖아요. 그럼 절반퉁이 나는데 이거를 초보들이 버티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 강한 마인드 세팅 돼 있는 사람들이나 좋은 회사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이러면서 버티지. 아무튼 뭐 이런 좀 사서 좀 샜는데, 초보들이 처음에는 재미를 보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경우, 저런 경우가 너무 많죠.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게임즈에서 대입 잠깐 얘기했지만, 매매법, 매매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막 사면은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재미를 봤다가 망했다가 재미를 봤다가 망했다 막 이래요. 뭐. 그럼 계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다가 장이 좀만 안 좋으면은 이제 올라가질 않죠. 그냥 계속 내려만 가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니까 대부분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좀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파, 눌림목, 뭐 수급주, 뭐 추세하고 뭐 상따같이 위험한 거, 핫단 더 위험하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기준이 점점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매매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인드가 막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려요. 멘탈 케어. 자, 멘탈 케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인드 세팅은 두 가지예요. 멘탈 케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 마인드.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를 다져야 됩니다. 기본 마인드. 나는 어떻게 주식장에 뛰어들어서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멘탈 케어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가져오려고 몇 개 찾아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찾은 게
요거는 여기 딜렛 선생님의 옛날 영상인데 자신만의 매매 기법이 있나요? 이거예요. 매매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저 나름대로 기준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요런 거 2시간 40분이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심플자 영상, 공부용 영상들은 진짜 거의 한 80%? 70, 80% 이런 거는 초보가 반드시 봐야 되는 영상 중에 하나, 그 영상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압축해서 한 그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 초보 때 요거하고 그리고 애초에 맨 처음에 다 올려줬던 것들, 자, 맨 처음에 올렸던 뭐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요 하나 두 요거 이 세 개, 이 정도. 이거 제일 먼저 보는 거, 다른 거 모르겠으면 이거 먼저 보세요. 이거 감사해요. 공부 포인트, 주식의 가장 중요한 공부 포인트 3대 요소, 요거를 보시면 돼요. 저기에 재료 차트 대금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초보들이 해야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려드렸고, 저것만 해도 사실 더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숙련도하고 노하우지, 오래만 살아남으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자가 되지, 저것만 하면 돼요. 기준을 가지고 마인드를 다진 다음에, 마지막 얘기 안 했는 거, 비중 조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좀 뭐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쓰레기여가지고 이 비중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저도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그래서 막 진짜 몰빵하고 싶어서 막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낙천주의자라서 긍정적이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어쩌고 해도 계속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쪽에 긍정적인 데서는 마인드 세팅이 완전히 잘 돼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제가 기본 마인드가. 근데 진짜 이번 연도,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부터 해서 한 1년 동안 이제 제가 주식장에 뛰어들어서 삽질하고 생활이 좀 힘들었을 때, 저도 힘들긴 했지만 저는 안 힘든데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우리 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애기가 뭐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전에는 안 했는데 뭐 피자를 먹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해요. 자기 딴에 이제 의사가 생겼으니까. 아니면은 이거 사고 싶어요, 저거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돈이 없다. 진짜 그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많이 실수를 했다. 인생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떨어져 보니까. 근데 그건 일례지만 어떤 수준이냐면, 제일 힘들었던 3월달 정도 때는 집에 쌀이 없어요. 쌀 살 돈도 없지만 쌀이 없어요. 그리고 대출빚은 밀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출빚을 안 갚으면 집을 은행권들한테 압류를 당해요. 그러니까 뺏겨요, 집을. 그러니까 죽어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의는 아예 안 돼요. 의는 애초에 옷은 막 몇 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벌도 거의 사지를 못했어요. 애초에 정말 중요한 막 결혼식 막 이런데 가도, 동생 결혼식에도 막 몇 년 된 그러니까 십몇 년 된 양복 막 이런 거, 아니 몇 년 전 양복, 전에 직장에서 일하는 건 그런 거 입고 가고 막 그랬어요. 제 친동생인데도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니고 여전히 지인들한테는 빚도 많이 있고 한데, 뭐 어쩌저쩌 해서 지금 좀 열심히 나름 하기도 하고 운도 좀 따라주고 그러니까 하늘이 좀 도와주는 게 있어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는 사실 굶고 막 그래도 뭐 대충
어렸을 때 뭐 열악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두 끼는 뭐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그냥 물만 마셔도 되지 않나 뭐 그런 마인드라서 워낙에 뭐 사실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뭐가 좀 나도 뭘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못 해줄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내고 근데 그런 걸 이제 계속 겪어보다 보니까 몇 번 한 두세 번 깡통을 차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조금씩 비중 조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중 조절 실패할 경우 큰 손해를 한 번에 입으면서 시장에 퇴출된다. 시장에서 퇴출된다. 즉 기회비용을 잃게 돼요. 깡통을 찬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지고 실력이 퇴화되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면 이 정말 중요한 하락장, 그러니까 하락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은 결국에는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내릴 때 사야 돼. 내릴 때 무조건 내릴 때 사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리냐 뭐 이게 아니라 주식은 무조건 내릴 때 사면 언젠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 시간의 문제지 항상 내릴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제 원칙이긴 한데 오르는 거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그 매매 스타일이 맞는 거고 매매법이 얘기고 초보는 무조건 내릴 때 사세요. 그게 제일 최고예요.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사세요. 내릴 때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뭐 이거는 매매법에 대한 얘기였고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 그럼 간단히 그럼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환골탈태에 가깝게 조금 저기 나오고 있어요. 좀 그래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냐? 자 일단 어떤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그동안 못했죠. 돈이 없으니까 아예 못했는데 대출 갚고 뭐 당장 생활도 안 되는데 주식한다는 미친놈이죠. 사실 근데 전 미친놈이었고 진짜 요만큼 남은 10,000원 가지고 계속 해보긴 했어요. 10,000원, 20,000원 가지고는. 왜냐하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직 주식의 시장에 그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하면서 잠 2-3시간씩 자고 그 와중에 공부도 하고 하니까 한동안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기회가 좀 주어졌는데 서울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저는 좀 정치 성향은 좀 좌파에 가까운데 요즘 좌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좌도 우도 뭐 정치 얘기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 덕에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취임을 하면서 특별한 자금을 저걸 해줬어요. 근데 그 사업자를 그 기준으로 하는 그 사무 안심 대출이라고 대출 그 이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아예 없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1%도 안 되는 이자니까 그러니까 거의 공짜 돈을 빌려줬어요. 공짜로 돈을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말 고리의 그 돈을 그 대출은 갚고 그리고 일부 좀 지인들이나 좀 실수한 돈에 대해서 좀 상환을 해가고 그 나머지 남은 금액 가지고 조금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고마우신 분들이 저한테는 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방송은 못해도 카톡방에서 종종 이렇게 정보를 좀 날리고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도 나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좀 이렇게 본인들이 수익 나신 거 이제 좀 고맙다는 성의를 좀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후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후원금 받아서 이제 그 돈만큼은 좀 이렇게 한번 투자에 한번 다시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한 30만 원 정도 했었고 굴렸었는데 3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이제 좀 실수도 뭐 여전히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좀 흥분해서 하긴 했지만 이제 그 오세훈 시장 돈 한 150만 원 더 넣어가지고 계좌를 좀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지금 이걸 좀 보여드리면 최근 제가 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보시면 수익 퍼센트는 나쁘지 않잖아요. 막 7월 1일 500원이지만 저는 얘를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액이지만 좀 의미있게 좀 나름대로 했어요. 뭐 이렇게 했고, 요건 뭐, 요거 7월 7일날 요게 아마 30만원 처음 후원 받아서 막 풀미수 돌려가지고 막 단타 치고 했던 건 같은데, 아마 이게 신풍제약 7월 7일날 도대체 뭘 했길래 7월 7일 한번 봐야겠네. 7월 7일날 뭐 때문에 이렇게 손실, 아마 이게 신풍제약일 거예요. 아마 신풍제약일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신풍제약 맞죠? 신풍제약 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가 봤네요. 휴마시스 단타 잘 치고 하다가 엑세스로도 손실 크게 봤네. 이때 아마 미수까지 제가 풀로 끌어다 쓰니까 이거 한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한가 가길래 이게 왜 한가 가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손실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정신 차려갖고 이제 그 기본을 다시 가져가자 이렇게 했긴 했는데, 요건 신풍제약 남은 거 그대로 좀 거한 거고, 아마 12일 날인가 13일 날 이때 150만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가 한 180만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한 160만원 정도 됐겠죠. 그래서 160만원 가지고 이제 굴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수익이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요즘에 최근에 추세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크게 조금 수익을 벌고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거 이틀은 지금 그 신일전자하고 이쪽에 좀 물려와가지고 그 오버나잇 했는데 아직 폭염주들이 안 가더라고. 저는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7월 현재까지 기준엔 한 150만원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오늘 어제 금요일날 실현손익이 145,000원이지만 이거 실현손익이 145,000원인데 문제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종목 실현손익을 보면 물렸던 거를 정리를 했을 뿐이고, 예, 물려온 거 신일전자를 팔았다가, 요 바이오스마트는 크게 실수했어요. 바이오스마트 생각보다 안 가서. 이게 미수 베팅의 단점이에요. 이 바이오스마트에서 크게 손실을 봤는데, 웨센테크 요런 거는 사실 팔았다가 그러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 팔았다 다시 사가지고 큰 문제 없고, 바이오스마트는 확실히 손실 좀 크게 봤습니다. 음봉매 한답시고 이거 덤볐다가 가끔씩 이렇게 손실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보네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SMCNC 뭐 이런 얘기는, S24가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심플자 관점에서 배운 게 있어서 잘 했는데 잘 됐어요. S24가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 주씩 한 건 뭐 정찰식이고, 이게 지금 S24가 원래 끌고 왔던 게 마이너스 40이었어요. 마이너스 40인데, S24 하나만으로 바이오스마트 요거 17만원까지 해가지고 뭐 거의 요런 40몇만 원의 그 손실을 S24 하나로 이렇게 메꾼 거예요. 뭐 SNCC도 좀 있긴 있지만, 한신기계는 왜 안 나오냐? 한신기계도 있는데. 진정 LG전기는 그 음봉매매 했다가 요것도 오늘 손실 좀 봤네요. 오늘 갭상승해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음봉매매는, 시초가 매매는. 어쨌든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늘 손실인 것 같은데, 어제 손실인 것 같은데, 지금 잔고를 보면 이게 지금 보유 물량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 S24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익이 5.3%에 28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상한가를 들어가서 지금 추정자산도 480이 돼 있죠. 이게 물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서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돈을 뺐다가 넣었다 이런 게 있어서 조금 180cd에서 더 늘어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 본 거를 다시 빼고 다시 넣고 빼고 다시 넣고 막 해가지고 약간 복리 효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요 S14가 갭이 좀 뜨면은 월요일날 뭐 갭이 좀 뜨면 한 500 좀 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시면 손익률이 지금 가져간 것만 해도 지금 10만원 이상 플러스고, 실현손익 요렇게 돼 있는 거는 다 상세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왜 굳이 이렇게 인증을 하느냐 하면 이제 얘가 이제 기준이 좀 잡혀서 그래요. 기준이 잡혀서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 몇 가지를 간단히 제 매매법, 제 기준이에요. 제 매매법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매매법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 기준의 매매법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딜라이트 TV 음봉 매매가 있고요. 그 딜상다 매매라고 했고, 딜라이트 상한가 다음날 매매, 요게 1, 2가 있어요. 1, 2가 있고, 그리고 딜라이트 조정대 매매도 뭐 있고요.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 누누이 얘기한 것들이니까 조정대 매매 찾아보시면 되고, 요건 약간 스윙 관점입니다. 이건. 그래서 요즘 제가 잘 못해요. 지금 단타만 쳐야 돼서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조금씩 되고 있는 주도테마, 이게 예스24가 이거예요. 주도테마 대장주 매매.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매일, 물론 다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인데 공부가 좀 필요한데, 이 위에 거는 기준이 한 번만 있으면 사실 그 종목만 발견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응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거지,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딜라이트 TV 음봉 매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음봉 매매 종목들 좀 정리해 놓은 게, 자, 일단 이런 것도 한번 먼저 봐볼게요. 기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린바이오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작게 보셔야 됩니다. 전일의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잖아요. 요 저점, 이거 아닌데, 요런 거 전일의 저점을 깨는 음봉, 요런 데서 여기 나오면 요게 이제 일단 기준이 되고, 얘도 기준이 되죠. 얘도, 왜냐면 전일의 저점을 깼으니까. 자, 이런 게 있고요. 깼을 때 그 전날 종가보다 낮은 데서 사면 돼요. 낮은 데서. 그러니까 시초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낮은 데서. 여기보다 낮았으니까 여기는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대략 2%에서 3%, 보통 2%에서 3%입니다. 보통. 그럼 한 2.6% 정도 나왔죠. 이게 수익이 2.85%.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이런 것만. 근데 선생님 맨날 올려줍니다. 아톤 이런 거 전일의 저점을 깼잖아요. 전일의 저점, 그러니까 전일의 저점 여기잖아요. 여기 저점 깼을 때, 그러면 전일의 저점, 전일의 저점이 여기구나. 전일의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 그게 이거죠. 이봉, 요봉이죠. 요봉인데, 이 음봉의 종가보다 낮은 데서 시작하면 돼요. 같거나 낮은데. 약간 올라도 되는데, 뭐 어쨌든 기준이 명확한 게 좋으니까 같거나 낮은 데서. 그럼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시초가에 그냥 뭐 걸어두면 돼요. 26,000원. 그러면 여기서 0.95%밖에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그거죠. 수익을 내질 못했죠. 그래서 일단 물렸어요. 근데 물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하면 돼요. 또. 그러니까 비중만 조절하면 됩니다. 다음날 또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날 또 여기서 시초가 매수를 하면 돼요. 시초가 매수. 어떤가요? 그러면 내 평단이 같은 비중을 했으면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대충 2-3%. 안정적이게 2-3%. 뭐 이 정도? 그럼 얘는 수익이 이 정도 났겠죠? 3.65%? 한 3.8% 정도 났겠죠? 자, 이런 겁니다. 수수료 빼고 한 3.5% 정도는 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안정적으로 2-3%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2-3%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세요. 음봉매매의 장점은 승률 사실상 100%에 가깝다. 왜냐? 손절이 안 나오.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계속 2번, 3번 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2번 내에서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높은 자리, 기준이 좀 애매한 거 아닌 이상 됩니다. 근데 이거 좀 과장해서 100% 가깝다예요. 100%는 아닙니다. 물론 가끔가다 엄청나게 맞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왜 승률이 100% 가깝냐 그러면 본전 탈출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 탈출, 손실이 아니죠.
손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승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니까. 무만 돼도 뭐 승률 100%는 맞잖아요. 패가 아니니까. 그리고 승률, 이게 최대 장점인데, 승률이 단타, 대부분 당일 단타 앤드 오전에 대부분 빠르게 수익이 남. 이게 즉 회전율이 높다. 이게 뭐냐면은, 이 회전율이 높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시드가 2배, 3배 가까이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거 480만원의 시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거의 200 가까이 뺐거든요, 저게. 왜냐면은, 아니지, 200 가까이 한 100 정도 뺐거든요. 대출 갚아야 되니까. 월급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돈도 많이 썼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번 거긴 하거든요. 저기 좀 이상하게 잘 안 나오는데, 뭐 실제로 많이 벌었어요. 회전율이 높으면 이게 돼요. 시드가 빨리 풀어요. 승률 높고, 고승률 플러스 회전율, 빠른 회전율, 시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단타를 치고 싶어한다. 이게 대부분 저기에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고. 왜냐면 단타는 어렵거든요. 근데 음봉무의 최대 장점, 기준이 명확해서 쉽다. 진짜 기준이 명확해서 쉬워요. 왜 승률이 100%에 가깝냐면, 기준이 명확한 만큼 기준에 안 들어오면 매매 자체를 안 한다.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이 워낙 명확해서 기준이 안 들어오면 매매를 안 해요. 아예. 그러면 손실이 없으니까 실패를 안 하잖아요. 패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저는 진짜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초보가 하기에는. 자꾸 주도주 공략하라는데, 주도주는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그 초보들이 대응을 못해요. 근데 음봉매매는 변동성이 적어요. 일단 적고, 적어도 위로는 별로 안 오를지 몰라도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웬만해선. 근데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만큼 사면은 그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복구해 준다니까요. 그럼 그 절반 이상 복구해 주는 데에서 본절 이상 나온다고요. 본절 이상.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음봉매매 최대 장점은, 최대 장점, 가장 쉬운 거, 돈을 잃지 않는다. 진짜 이 핵심입니다. 핵심. 돈을 잃지 않는다. 돈을 잃지 않으면, 돈은 그냥 잃지만 않으면 복리가 돼요. 복리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복리. 진짜 복리의 마법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당장에 이 2%가 얼마나 저거 알지, 체감을 못 하시는데, 100만원 가지고 진짜 100번 매매해가지고 그대로 박아가지고 뭐 100만원, 다음날 102만원, 그 다음 104만 4천원 뭐 이런 식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100일 동안만 굴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두 배가 넘고, 1년 굴리면, 복리의 마법으로 1년 굴리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이 38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38억 더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100% 승률이면, 100% 승률에 365를 곱하면, 복리로 곱하면, 한번 해보세요. 365승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일 핵심적인 거, 돈을 잃지 않는 매매부터 하셔야 돼요. 돈을 잃지 않는 매매. 아니, 손절이 없는 게 얼마나 장점이에요. 손절이 없다니까요. 손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이언트 이런 높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낮은 구간에서도 있죠. 이런 거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낮은 구간, 여기에 나오고 봉이 나왔죠. 그 저점을 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쉬워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 전일의 저점,
거기 깼잖아요. 종가가 깼죠. 그럼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여기 밑에서만 사면 돼요. 여기 밑에서만. 어때요? 그러면 1.32%밖에 수익이 안 났네? 그럼 뭐 물려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거. 그럼 다시 개파락 하네? 개파락 하면 사실 개파락하면 더 사는 게 좋은데, 에이 난 없으니까 냅두면 어떻습니까? 수익 났잖아요. 제 이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매매법에서 정말 중요한 거, 되도록 많은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한다. 승률 높은 매매법. 자, 주식은 통계예요. 주식은 통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자, 이 매매법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계를 많이 내야 됩니다. 많이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음봉매매에 대한 얘기를, 음봉매매 너무 오래 안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매매인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약간은 기초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 너무 안 하고, 그리고 딜라 선생님 그 매일 올려주는데 그것만 계속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은 당장에 지금 오늘 올라온 영상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내일 관심 종목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 올리셨잖아요. 글쎄요. 자, 올렸잖아요. 여기 나온 종목들 있죠. 여기 나온 종목들. 요거 관심 종목 해가지고 기준에 들어온지 해보세요. 이 첫랩 같이 이런 거 엄청나게 밀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 내일 보시라고요. 해보세요. 보세요. 파세코 또 밀렸죠. 보세요. 이런 거 진짜 좋은 겁니다. 왜 신의전자 이런 것도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신의전자도 있어요. 이 밑에 보면 더 있어요. 원래 많은데 좀 여기 있네요. 신의전자 좋아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데 그동안 그보다 좀 확률적으로 선생님 경험상 얘네들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많습니다. 여기 목록들 다 보세요. 이 중에서 기준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익 안 나는 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음봉매매한 종목들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안 난 상태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기준이 요거 여기 이때 있었는데 매매가 안 됐죠. 여기도 있었는데 매매가 안 됐어요. 여기도 있었는데 매매가 안 됐어요. 왜냐면 갭상승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있었죠. 여기가 있었는데 물렸어요. 물렸어. 왜냐면 자, 여기서 샀는데, 자, 여기 샀죠. 여기 샀는데 전일 그 저점을 깼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여기 전일 저점을 깼잖아요. 얘가 여기를. 그러니까 얘를 매매를 시초가 개파락을 할 수 있었는데, 시초가 개파락 왔잖아요. 매수할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1.8%에서 0.8%에서 그 마이너스 0.12밖에 안 늘었으니까 1%도 그 상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보세요. 자, 지금 안 좋은 그것만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씨. 자. 이거 왜 안 집어져? 대충 여기 샀다 치고, 이렇게. 자, 얘는 못 빠져나갔겠네요. 1.4%밖에 안 되니까. 얘는 물려 있어요, 지금. 물려있고, 여기서 또 했는데 또 물려있어. 지금. 그러면 매매 몇 번이에요? 한 번. 여기는 탈출 못해서 했으니까 여기 두 번.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 샀죠, 여기까지. 그럼 평단이 제가 여기 샀으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전일에 저점을 아직 안 깼죠, 여기는. 여기는 안 깼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직 안 되죠. 음봉매매는 아직 안 되죠. 거기다 갭상승도 했고. 원래 같으면 여기서 여기보다 낮게 시작하면 해야 되는데 갭상승을 했잖아요. 매매가 안 되죠. 그럼 난 지금 여기서 산 거랑 여기서 산 거 두 개 있으니까 대략 여기랑 이런 기술적인 설명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실패한 사례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평단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대략 8,100원 근처잖아요.
한번 지켜보자고. 이게 수익이 나올지 못 나올지 지켜보자고. 계속 떨어질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3번이나 4번 정도 하면은 대부분 빠져나옵니다. 근데 물론 어쩌다 진짜 어쩌다 손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엄청 크게 나와서 그렇지. 자, 요런데 깨지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요런 저점, 기준봉이 저점 여기 깨지면은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7250원. 요거 지켜보자고요. 나중에 저도 바이오스마트 계속 매매하다가 2번이나 실패했는데 요거 저점 깨질 때 저는 들어갈 거예요. 자, 실패한 종목 여기 있고, 요건 조금 얘기가 다른데, 상한가 갔던 종목이 여기 이렇게 개파락하기 시작하면은 요거 D상담 매매. 요거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요런게 있고, 아무튼 음봉 매매는 많이 찾아보세요. 아까 야톤 얘기했죠. 그러면은 슈마시스 볼까요? 슈마시스도 자, 여기서 저점을 깼을 때, 전일의 저점을 요때 그러면 다음날 시초가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왜냐면 전일의 저점을 깼으니까. 그리고 전저점도 깨는 게 좋아요. 전저점 깨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전일의 저점만 깨면 돼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샀어요. 샀더니 당일날 수익이 2% 정도 났네요. 대략 당일날 2% 정도 났어요. 슈마시스도 이 사례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2.3%?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뭐 욕심내다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음날 갭상승해서 시작했죠. 여기가 물론 많이 물려있다가 하지만 나 그냥 2점 몇 프로에 그냥 걸어놨더니 대략 5-6% 수익 주고 빠져나왔죠. 그걸 지켜보면 또 전일의 저점 또 깼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갭상승을 해서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깨졌네? 깨졌죠. 그럼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데 또 갭상승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밀렸잖아요. 쭉. 그럼 여기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MPK 같은 경우도 전일의 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데 갭상승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못 하는 거죠. 여기도 여기 전일의 저점 안 깼구나. 자,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데도 있겠죠. 전일의 저점 깨는 것들 여기 있겠네. 그럼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매수했더니 다다음날 한 대략 3.6%에서 잘 먹었다 하고 나왔더니 다음날 상한가 갔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이런 거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고 음봉매매는 계속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공부 꼭 해보시고 그 다음 얘기할 게 뭐냐면 딜상담 매매인데 딜상담 매매는 자, 딜상담 매매는 여기 요거 2가지 1, 2가 있어요. 상한가 다음날 대응하는 방법 1, 2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제가 설명한 제가 내용이 있으니까 풍사범 딜상담. 자, 요 영상을 보세요. 여기 있다. 딜상담 매매법 DI 상한가 다음날 매매법 해가지고 제가 더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아까 저 영상 보고 요 영상까지 보시면 마스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1시간짜리 졸라기네. 보시면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이거 보고도 마스터 못한다 그러면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거지. 이거 내용 자체는 워낙 명확해서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딜상담 매매에 대해서 조금만 검증을 해보면 일단 아까 최근에 종목까지 할게요. 왜냐면 옛날 종목도 많이 있는데 찾기가 귀찮아요.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영상 거의 40분 넘어가고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자, 에코프로 H 이날 상한가 갔죠. 29.9% 상한가 갔죠. 근데 다음날 딜상담 매매 이상하다. 얘가 이날 분봉을 가볼게요. 왜 이래 이거 스케일이 상한가 간 날이 여긴가? 여기네요. 여기죠. 자, 여기서 볼게요. 상한가가 이날 갔어요. 이날 뭐 되게 늦게 갔죠. 뭐 어떤 상한가 어떤 기준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 이 딜상단은 조금씩 종목의 끼를 봐야 돼요. 자, 어쨌든 상한가 다음날 뭐야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여기 아니네. 이게 차트가 이상해요. 가끔씩 이렇게 한 방씩 튕겨져. 어디 갔어? 22일 여기죠. 여기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맞나? 맞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개파락을 해서 시작했어요. 시작가가 개파락이야. 이러면 그냥 시초가 매수하시면 돼요. 시초가 매수. 그냥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 이거 말고 제가 매매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프로 H 분봉을 보고 그러니까 한 5분봉 정도? 3분, 1분봉을 봐야 더 체감이 되니까. 자, 1분봉으로 볼게요. 정말 짜증나네. 차트가 고정이, 이거 차트 좀 만져봐야 컴퓨터 바꾼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날이 7월 여기 있네. 여기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시초가 매수, 그리고 그냥 분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팔면 됩니다. 이게 디상다 매매 1이에요. 1. 디상다 매매 1이고 2는 저기 뭐 있어요. 있는데 SMC. 자, 디상다 매매 2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요걸 얘기할게요. 요거. 이게 일단 어제 상한가를 갔죠. 요거 여기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여기가 여기 상한가예요. 이 상한가 간 자리입니다. 상한가 갔죠. 그러면 디상다 매매 2는 뭐냐, 1분봉상 200선과 60분봉상 5분선을 보고 오후 시간대 12시 이후부터 올라왔을 때 200선 근처에서 매수한다 이겁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샀죠. 여기 200선 근처에서. 그리고 손절은 이 종목, 이 매매법 손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절했다 그러면 여기 요 정도 한, 너무 큰데? 3점 몇 프로였는데? 뭐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3점 몇 프로.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등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3,990원이 걸었는데 체결 안 됐고 그 다음에 체결되더라고요. 대략 2% 정도. 근데 시간 내에서 좀 올라가지고 4,090원에 또 팔았어요.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090원까지 먹었으니까 대략 이 정도 됐죠. 그래서 실현 손익 아까 창 어딨지? 아무튼 실현 손익 보면 SMCC로 실현 손익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매매법이고, 이건 너무 오래 얘기했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매매법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제가 가진 매매법들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상한가 매매법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4번을 5번으로 가고, 이 4번에서 상한가 기준봉 매매, 5일선 이탈 매매, 21선 이탈 매매, 요런 게 있어요. 요건데 제가 요 주로 하는 것들인데, 요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건 스윙의 관점인데 짧은 스윙,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 사실상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게 SN테크, 일단 신일전자 있고요. 신일전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오늘이 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요거 상한가 기준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금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약간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대금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원래 좀 강한 종목에 대한 얘기 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그걸 차지하고 나서 어디서 사냐, 상한가 기준봉이 나왔는데 5위선이 깨졌어. 깨지고 이런 약간 애매한 단봉, 도치 느낌의 봉이 나와요. 장대 음봉으로 쭉 깨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그 도치형 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신기하게 여기 시초가도 갭을 딱 터치하고 딱 올라갔어요. 여기 5,010원 2,510원 정확하게. 그럼 2,510원에 사실 걸었어도 됐거든요. 뭐 상한가 기준봉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가, 중심가, 뭐 시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5일선 이탈 요 매매 요걸 하시면 돼요. 요걸 사실 요 기준 뭐 그러니까 상한가 그 위치에 따라 틀린데 자 요걸 잘 보세요. 그러면 요거랑 지금 우린기계도 있어요. 우린기계도 단기과를 들어갈 거라 얘도 잘 보셔야 돼요. 얘도 요 5일선 이탈했을 때 이탈할 수도 있고 안 이탈할 수도 있는데 강한 종목 이탈 안 합니다. 자 근데 얘는 강한 종목 상태가 아니에요. 얘는 대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요. 5일선이 깨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깨졌을 때 요런 단봉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봉 형태. 얘 단기갈 지정 예고 떴기 때문에 얘 웬만해서는 봐봐 지정됐어요. 얘 떨어질 거예요. 얘도 에센테크처럼 떨어질 거예요. 제가 에센테크가 제가 왜 물려있냐면 대장주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때 매수를 했는데 종가를 매수했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단기갈 못 봤어요. 지정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상관없다 이거예요. 저는 상관없어. 이 종목은 강한 종목 형태. 상한가보다 더 위에 나오는 음봉 그리고 대금 더 터진 점.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뒤상다 매매도 됐었죠. 이런 거 가지고 종목 우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잘 봐야 되는 게 장기평선에서 박스권을 깨는 처음 나온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대금도 역대급으로 쏟아가지고 이게 처음 나온 기준봉이에요. 지금 202선 요 밑에 보이시죠? 검은 선. 요게 202선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나온 봉이에요. 121선 위에서 처음 나온 봉. 이 첫 번째 1차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찹쌀떡 2개 패턴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왜 이게 떨어졌냐? 단기간 얘는 조절을 못했어요. 요때 거래량 좀 더 실렸어야 됐죠. 요때 여기서 좀 더 실렸어야 이 단기과열 요때 대금 터진 것 대비해서 안 터졌을 텐데 얘네가 운전을 좀 잘못한 거죠. 뭐 어쨌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5일선 깨진 자리에서 이렇게 도지형 떴다.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 기준에선 5일선 매매 기준봉 5일선 매매 여기 사야 된다는 건데 증명을 몇 개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자연과 환경 보죠. 아니 옛날 종목 가지고 요즘 종목 가지고 얘기해 보죠. 자 기준봉이 떴어요. 이렇게 떴죠. 근데 가다가 안 나오고 요 5일선 이탈하는 첫 번째 요 도찌가 나왔잖아요. 사실 여기서 사도 되고요. 요건 양봉이니까 조금 애매하겠네. 그럼 확실하게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으면 한 여기나 여기 살 수 있었겠죠. 뭐 어쨌든 샀습니다. 샀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가가 낮기 때문에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두 번째 매매는 두 번째 자리는 21선에서 사면 돼요. 그냥 21선에서. 아니면 전고점 막 이런 거 있어요. 전고점. 그리고 종목들 중에 전고점 막 이렇게 있는 놈이 있거든요. 얘 2차 파동이었네. 애초에. 요런 데까지 오면 사는 건데 낮잖아요. 그러면 21선 근처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지도 않고 갔죠.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한 여기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던 종목 중에서 자 1차 파동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1차 파동. 여기가 1차 파동이죠. 1차 파동. 그럼 여기서 5일선 깨지기 시작하죠. 강한 종목 형태에서 5일선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요 장대 음봉 상태에서 안 사고 여기서 샀겠죠. 여기서 대략 여기 5일선이 확실히 깨지는 거 보고 여기 정도에 샀겠죠. 근데 얘는 종목 시세가 안 나왔네요.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전 탈출을 할 수도 있었고 뭐 시세가 안 나오니까 2차 파동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물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선 자리에서 올라왔길래 샀는데 추가로 샀는데 여기서 또 샀겠죠.
그러면은 평단이 내가 여기 샀고 여기 샀으니까 이쯤 됐을 거 아니에요. 이쯤. 그럼 여기서 2차 파동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뭐 안 됐으면 한 7.8%? 이 정도 수익이죠. 이 정도. 자, 이 정도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 에휴 모르겠다, 나 그냥 물려 있을란다 하면서 내 했는데 뭐 여기서 탈출 기회 계속 주잖아요. 이렇게 한 2달 기다렸더니 탈출 기회 주네요. 자, 여기서 한 2달 기다렸더니 2달 아니네. 몇 달이냐 이거. 1달, 2달, 3달, 4달, 6달 기다렸더니 탈출 주네. 6달 동안 물려있네요. 뭐 도중에 아예 짜증난다 하면서 본전 탈출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게 단기간에 안 나오면 지금 며칠입니까 이게. 사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뭐 이렇게 되는데 안 나오면 적당히 치고 나와야죠. 빠르게 파동이 나오는 게 좋아요. 1차 파동 땐 기간 조정 너무 오래 가져가면 안 좋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론 쪽이지만 좀 기다렸더니 이렇게 거기가 역사적인 저점이었다. 1차 파동은 항상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110%. 자, 이런 게 있었고, 자, 그럼 한신기계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신기계 최근에 여기 지금 얘는 5일선 깨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여기 아쉽게도 기준봉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거 27%짜리 어쨌든 5일선이 깨지는 여기 자리, 요런 자리에 깨져갖고 단봉 여기 출현한 자리, 여기 사면 되는 거죠. 여기 사면은 수익이 이 정도. 자, 14.7%? 뭐 이 정도 한 15% 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또 더 기다렸으면 뭐 여기서 더 나왔겠지만 21선까지 다 따라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나오는 1차 기준봉 얘기니까 이거 정말 좋은 매매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1차 파동 얘기를 보면 자연과 환경이 좀 약간 정석적인데, 아니 이게 웹스 보죠. 웹스 보세요. 여기가 1차 파동 구간인데 얘가 대장주여가지고 보죠. 엄청나게 오래 끌고 가다가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긴 한데 얘가 좀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분명 강한 종목 형태인데도 5일선 깨지고 여기서 샀다 치면은 본전밖에 못 나왔어요. 여기 막 여기까지 깨지기도 했고, 이건 이유가 있는데 뭐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저런 기준도 있겠죠. 뭐 바이오스마트가 요러고 있네. 저는 뭐 그래도 이렇게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1차 파동이라고 볼게요. 본격적으로 올렸던 여기 깨지는 자리. 근데 여기서 요건 애매해서 안 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단봉이 이렇게 떴다? 그러면 여기 샀겠죠. 근데 뭐 안 떴으니까. 그리고 자연경금 보면은 요거는 실제로 린님이 이렇게 매매를 했죠. 자, 여기 장기 이평선에서 뜨는, 자, 요거 1차 기준봉을 볼게요. 장기 이평선에서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강한 종목 형태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보다 상한가 대금이 더 나왔으니까 강한 종목 형태죠. 그리고 여기 단기가을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좀 찹쌀떡으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받고 있죠.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에. 그러면서 5일선이 깨졌죠. 여기 5일선이 깨졌잖아요. 5일선이 이렇게 장대 음봉 깨졌죠. 그 다음에 도찌가 나왔죠.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종가. 자, 기준은 항상 같아요. 그러면 이틀 3일 지나면, 자, 2차 파동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2차 파동이 나왔죠. 처음 깨진 다시 첫 자리,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됩니다. 항상 첫 자리만 돼요. 첫 자리. 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매매 기준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 21선도 되는데 요건 좀 나중에 복잡해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우선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투자 스타일하고 매매법, 그 다음에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준이 있어도 그냥 지멋대로 매일 그때그때 막 꼴리는 대로 나는 이때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딱 봐서 내 기준에 들어온다,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중 조절. 혹시나 지금 바이오스마트 음봉매매 그렇게
밑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중을 풀로 실었으면은 바이오스마트처럼 더 밑에서 못 사가지고 손주가 크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그러니까 사실 미수를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본시드에서 사서 그만큼 미수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비중 조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비중 조절 여기까지 하시면 요 정도? 그러면 사실상 이기는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만만하진 않지만 이 정도만 확실히 할 수 있어도 제가 6개월 뒤, 3개월 뒤, 4개월 뒤, 5개월 뒤, 6개월 뒤도 더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아직도 발전 중이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마치고 이따가 혹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많이 바빠지거든요. 일이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배달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많이 바빠져서 제가 조금 어렵게 시간을 좀 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영상도 길고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급하게 해서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좀 기준에 맞게 여기 MPK도 여기 있죠. 여기 5위선 MPK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 크게 갈 것 같아요. 자리가 살짝 2차 파동 느낌으로 좀 강한데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근데 좀 약한 종목이긴 해요. 살짝 약한 종목인데 얘 D상담 매매도 했죠. 제가 MPK는 지켜봐야 돼요. 이 단기가에 피하려고 이렇게 내려온 거라 지켜봐야 됩니다. 좀 강할 종목이 괜찮을 것 같고 2차 파동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물고 빨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얘 D상담 매매 했죠. 얘가 왜냐면 되게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MPK가 1분봉상을 보면 상한가 간 날이 요 날이네. 요 날인데 자, 갭이 뜨긴 떴어요. 갭이 뜨긴 떴는데 1분봉상 2분 만에 밀었잖아요. 갭 요만큼밖에 안 뜨고. 자, 그래서 뒤늦게 보고 요건 아직 시세 못 줬다, 사도 된다, 사서 여기 시초가쯤에 여기서 저항 맞을 거라 생각해서 요 근처 밑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건 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봤던 효자 종목이죠. 그리고 사실 원래 같으면 제가 봤으면 어제 샀어요. 어제 샀는데 제가 못 산 것 같아. 사긴 샀네. 근데 이거 음봉매매 한답시고 샀는데 잘못했네. 이거 매도를 잘못했어요. 이거 딴 거 살라고, 신이전자 이딴 거 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얘도 여기 음봉매매 했죠. 음봉매매하고 물고 빨고 하고 있어요. MPK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종목 괜찮다고 봐요. 요런 데서 사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진 종가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회 줬었네. 오늘 MPK를 샀어야 되는데 기회 주면은 사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이거 종목 진짜 좋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관심 종목이 다룰 건데 영상 못 올릴 것 같아서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영상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햇볕도 너무 뜨거워지고 지금 날도 덥다 그러니까 지금 SN테크를 잘 보시고, SN테크가 신일전자하고 신일전자 그냥 사면 돼요. 내일 개파락해서 시작한다 그럼 무조건 사시고,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무조건 사시고, 갭 상승해서 사시고 그냥 사요. 신일전자 사면 됩니다. 근데 2,510원 여기서 사면 베스트예요. 여기부터 사면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여기서 살 수 있으면 대금 믿고 사면 돼요. 6천억 6,500억 들어간 거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주도주였고 사도 됩니다. 근데 그보다 강한 게 얘예요. 얘 SN테크. SN테크가 더 강해요. 그리고 얘 기준봉도 1차 기준봉이에요. 1차 기준봉. 주가가 낮아요. 되게. 그동안 매물대도 없어요. 매물대도 없어. 몇 년 동안. 2017년에 매물대 있잖아요. 요거 전고점 요거 신고가 돌파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신고가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운전을 잘못해서 단기과에 걸렸죠. 그래서 여기 5일선 깨지는 요 자리에서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S24 그 월요일날 갭 뜨면 팔고, 웬만하면 신의전자 아니면 SN테크에 조금 비중을 실어보려고 해요.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스마트 그리드보다는 폭염주 쪽이 좀 시세가 안 나와서 좀 강하게 2차 파동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 20-30%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좀 미리 사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 SN테크를 좀 미리 사놨습니다. 비중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700만원이나 샀네. 좀 많이 샀네. 많이 샀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KCPD도 이것도 시간에서 마켓컬리로 가려고 하길래 흥국 FMB가 이미 올랐길래 샀어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요거 다섯 번째 기준인 요걸 못 다뤘는데, 돈을 정말 빨리 벌고 싶으면 이걸 진짜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돈을 정말 빨리 벌고 싶다. 하루에 12시간씩 이거 공부하잖아요. 주도 테마, 대장주 공략. 핵심은 이거예요. 주도 테마의 대장주. 요것만 찾아낼 수 있잖아요. 종목 선정에서. 이거 찾아냈으면 어느 자리에 사든 수익 엄청나게 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엄청 빠르게. 엄청 많이, 엄청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 가장 최고의 방법. 주도 테마를 찾고 대장주를 공략. 아무 때나 사면 돼요. 대장주가 어느 자리에서 사도 됩니다. 왜냐?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치를 줄 거기 때문에. 주도 테마의 대장주는 대부분 상한가를 가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애초에. 그 다음날 갭이 떠요. 5%든 10%든 뜹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5% 10% 먹는 거라니까요. 그날 엄청난 수익이에요. 진짜 이거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거 해야 되고, 돈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벌고 싶으면 음봉매매. 저는 음봉매매 먼저 추천해요.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주도 테마 저 매매는 진짜 심플자도 주먹이 피나면서 진짜 본인한테 쌍욕하면서 깡통 차면서 엄청나게 익힌 그거라, 노하우를 풀어준 거라 그렇지, 저거 없었으면 못해요.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저거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날도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더워서 영상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기서 원래 추세가 너무 좋아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